한번 치료하면 평생 안 걸린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가 약하다는 거는 이제 코 구조물이 좁거나 비점막이 이제 예민하신 분들, 쉽게 이제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부비동염이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잦은 수술은 이제 점막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불편해 하실 수 있거든요. 콧살이 너무 없다면은 이것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일은 한 번씩 귀 먹먹한 증상이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합의갑계를 수술을 하면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좀 막고 뭐 한 며칠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회복은 좀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는 출혈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코 막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피가 더 나냐 안 나냐 차이가 있고요. 절삭기로 점막을 많이 갈아버리는 경우는 볼륨은 많이 줄지만 출혈도 많고 회복 기간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보통 일상생활은 다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뭐야? 그럼요. 수술한 날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코로 숨 쉬는 게 좀 불편하고 없던 딱지가 생기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가 저희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비후된 그런 전립선 조직을 레이저를 통해서 긁어내고 없애서 길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거거든요.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그렇죠. 많이 부어있는 점막은 수술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점막이 많이 부어있지 않은데도 코 막히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만성 가피성 비염이나 딱지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볼륨을 더 줄여주게 되면 공간은 많이 생기는데도 코가 답답하다고 또 오십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하시면 더 불편하실 수 있고 그렇군요. 딱지 때문에 더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코세척이나 가습기, 그다음에 안연고 이런 것들 위주로 더 설명을 드립니다. 안 연고요. 눈에 쓰는 연고인데 건조해지는 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연고, 그러니까 눈에다가 연고를 넣는데 코가 좋아진다는 말씀. 눈에 넣어도 자극이 적기 때문에 코에 넣어도 자극이 좀 적습니다. 안 연고를 코에 넣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코만 쓸 수 있는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쓰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질문이 나온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권휘님께서 안녕하세요. 비염으로 고생하는 30대 남자입니다. 뭐 좀 간단한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염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뭐 피부 반응 검사나 뭐 마스 검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염 자체가 안 나는 병은 아니고요. 한번 치료하면 평생 안 걸린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원인 물질이 옆에 있다면 수시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원인 물질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개개인별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피 같은 경우는 점막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건조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가습기도 쓰셔야 되고 안연고나 이런 코 건조한 거를 예방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 코가 막혀서 잠을 드시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거를 좀 뿌른다고 하네요. 스프레이 뿌리는 것 자체는 네. 체형 건강 검진에 영향은 없습니다. 예. 다만 저거는 아마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프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처방받은 나잘 스프레이를 뿌리셔야 됩니다. 비염이나 천식이나 다 알러지랑 관련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천식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천식이 진단이 안 돼 있을 수 있는데요. 색색거림이나 숨 답답한 증상이 있다면은 천식 때 쓸 수 있는 기관지 흡입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알러지 관련된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항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다음 질문이 방향제와 같은 자극이 되나요? 말씀하셨는데 그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이냐 그쵸. 아니면 단순한 자극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방향제 예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요. 예. 천식 발작은 심할 때 말씀하는 거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기관지 예민한 거에 대한 치료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천식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염처럼 관리하는 그런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런 경우는 네. 이제 노란 진물이 코를 많이 풀거나 네. 아니면 코를 많이 만져서 생긴 거라면 네. 연고를 사용함으로써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노란 콧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이제 부비동염, 충농증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가 약해서 그렇다. 코가 약하다는 거는 이제 코 구조물이 좁거나 비점막이 이제 예민하신 분들 쉽게 이제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부비동염이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병원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뭐 어디 불편한 게 있으면 사람마다 빨리 오는 분들이 있고 천천히 진행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루 이틀 먼저 가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진드강 코가 나오신다면 요거는 이제 부비동염 네. 특히나 이게 일정 기간에만 나오는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꼭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신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제 콧물의 경우에 알러지성 비염이라면 맑은 쪽이고 뭔가 이제 이렇게 진득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다면 이제 축농증 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또는 이제 코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그냥 진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막이 안 좋아서. 예. 어떤 약물인가요? 에알트리스는 아까 설명드린 그 제품의 복합제입니다. 복합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달 쭉 써도 괜찮은 약물입니다. 원래 비염 스프레이는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전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쭉 쓰셔도 되고요.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는 저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스프레이는 저는 별로 말씀 안 드리고요. 굳이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쓰실 거면 생리식염수 세척? 요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그라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단독이기 때문에 네. 효과가 없는 분들은 비강내 스테로이드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약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복용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피하시다가 이제 병원 가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게 꾸준히 제때 가셔야 되고 아무래도 설화 면역 치료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피하를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도 설화 면역 치료를 많이 합니다. 편의성 때문에.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 같으면 세 번째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잦은 수술은 이제 점막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불편해 하실 수 있거든요. 콧살이 예. 너무 없다면은 예. 이것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잘은 모르지만 그 이제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도 그 딱지 때문에 좀 더 오히려 안 좋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20대시라네요. 20대시면은 만약에 콧살이 많이 또 부풀어 있고 하면은 수술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예. 사실 메니에르 병이라든지 이석증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서운 병이잖아요. 너무 어지러워서요. 그렇죠? 메니에르 병도 관리하는 병입니다.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뇌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거는 뇌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드셨고 증상이 많이 줄었다 싶으면 뭐 약을 줄여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니에르는 한 번씩 귀 먹먹한 증상이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심해지는 걸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질환인가요? 메니에르 병은 원래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이라면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굳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원래 아주대 병원을 다니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다만 심해질 경우에는 네, 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래 되셨다면.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뉴버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체위를 변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메니에르 병원에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나요? 메니에르는 이석증하고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메니에르 자체로는 이제 체위 변환 치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수준 이하의 질문을 했네요. 자, 저희가 오늘 아하 시리즈로 좀 지긋지긋하죠. 비염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비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희망합니다. 딱
딱 한마디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비염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괜찮아지시면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비염 관리를 하시면 삶의 질도 좋아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비염이 우리 아이들과 비슷하네요. 저도 우리 아이가 셋인데 잠깐 관심을 안 갖다 보면 맞습니다.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아, 비염은 우리 아이들처럼.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희망하고요. 의학 채널 동네 의사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실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